일본 현지인들이 공유하는 사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일부 식당들에서 본 식당은 한국산이나 중국산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한국인과 중국인은 출입 금지이다 라는 공지가 식당 밖에 붙어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공지가 왜 식당에 붙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국내 네티즌들은 보통 이런 한국인 식당 출입 금지가 대마도와 같은 곳에서나 보던 것인데 도쿄나 일본 도시에서도 나타난 것은 충격인데다 현재 일본도 못 가는데 무슨 상황이냐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일본에서 한국과 중국을 일본에 입국 금지한 시일 내외로 공지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중을 동시에 못 오도록 조치를 하자 일부 식당들이 이에 동조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대한체육회가 일본산 식재료를 거부하고 한국산 식재료를 도쿄올림픽 선수단에게 공급할 계획을 세우자 이에 대한 반향으로 저러한 문구도 일반 식당에 등장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현지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식당들은 대부분 극우 세력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아베 총리는 한중을 입국 금지한 결정에 대해 본인 스스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 및 일본의 보수층의 요구를 들어준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본 정부에 발맞춰서 일부 식당들은 한중 여행객의 일본 여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인을 입장 금지를 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산, 중국산 식재료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자주 등장하는 한국 때리기의 일환으로 행해진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매체들은 지금까지 일본은 친중국적인 정책을 써왔는데 아베 총리의 발표는 황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국빈 방문 등을 오랜 시간부터 공들이는 등 아베 내각은 중국을 동반자라고 칭해오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보수층들은 시진핑 국가주석 국빈 자격 방위를 극도로 반대해 왔었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는 보수층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동시에 반영해 이번 한중 입국 금지를 결정한 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국민들의 여론도 마찬가지로 한중 입국 금지 조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NHK의 설문조사를 보면 무려 77% 일본 국민이 한중 입국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도쿄올림픽과 각종 일본 상황에 대한 무능으로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던 아베 내각에서는 한중 관계를 파탄시키는 것보다 자신들의 내각의 지지율을 당장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파악되는 것이죠. 아베 총리는 외무성이나 전문가와의 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한국과 중국을 못 오도록 조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일시적으로 올려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국제관계에서 커다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방일이 연기된 그 다음에 곧바로 일본이 중국 비자를 정지시킨 것은 중국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반드시 일본보다 더한 조치를 계속 내보낼 것인데 일단은 처음 반응으로 중국은 일본 비자를 무제한 효력 정지시키는 대응을 해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도 중국이 비자를 풀지 않으면 중국에 많이 의지하는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이 옵니다. 일본판 뉴스위크지는 일본이 한중을 금지한 것은 아베 내각의 큰 오판으로 경제적 손실로 연결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의 한 전문가는 일본 국회에 나와서 전 세계에서 한국만 특별하게 일을 잘하고 있으며 이를 본받아 미국과 호주, 독일 등이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일본은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통탄했습니다. 뉴스위크지는 일본의 시스템상 아베 내각의 소수만이 국가의 주요 결정사안을 쥐고 있어 변화가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 당국의 조치에서 불거져 나온 식당 출입금지 문제를 비롯해 한중일 외교는 갈수록 험해지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1일 BS 아사히 프로그램 일요일 특종에서 도쿄올림픽 계약 조건이 밝혀졌습니다. 계약 내용이 자세히 알려졌는데 지금 현재의 일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조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 도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무관중 경기라도 하거나 연기를 하는 방법 등의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짐작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고참 실세 IOC 위원인 딕 파운드 씨가 도쿄올림픽은 내년 7월 24일로 연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발언할 때만 해도 그냥 날짜만 미루면 되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오늘 방송을 통해 밝혀진 도쿄올림픽 계약 조건은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특종으로 알려진 도쿄올림픽 계약 조건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IOC가 단독 재량을 가지고 대회를 중지시킬 수가 있다. 두 번째, 2020년 중에 개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세 번째, 3월 하순에 IOC가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통보를 할 경우에 60일 이내에 세계적인 악재를 통제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중단한다. 네 번째,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일본 측은
보상 및 손해배상의 권리를 포기한다 등입니다. 이렇게 밝혀진 계약 조건을 그동안의 관계자들의 답변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IOC가 단독 재량으로 대회를 중지시킬 수가 있다는 조건은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우리는 도쿄올림픽의 취소에 관해 회의를 가진 적이 없다. 도쿄올림픽의 취소 여부는 전적으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의견은 취소 여부에 대해 강력한 부인에서 일본에게 결정권을 넘긴 것이라는 표현이었다고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전적으로 도쿄올림픽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이미 IOC는 도쿄올림픽 취소에 대해 깊은 회의와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20년 중에 개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다는 표현은 딕파운드 위원의 발언과 관련해 암시하는 바가 큽니다. 딕파운드 위원이 처음 기자회견을 했을 때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는 것은 좋은 의견이지만 일본이 30조 원이 든 대회를 1년 동안 거품을 안고 유지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부정적으로 본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딕파운드 위원은 경기장과 조직을 1년 유지하는 일본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IOC와 새롭게 계약을 해야 하는 일본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3월 하순에 IOC가 중단 검토를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세계적인 악재를 통제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중단한다는 말은 이제 보니 딕파운드 위원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데요. 결국 이 말은 3월 하순에 도쿄올림픽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를 하면 60일 후인 5월 하순에 자동으로 취소될 것이라는 의미였네요. 마지막 조건이 일본인들이 가장 쇼킹으로 받아들이는 조건인데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일본 측은 보상 및 손해배상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공식적으로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는데 이와 관련된 보상은 물론이고 손해배상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일본이 중계 방송국들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는 일이 생겨도 일본이 전적으로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써야 한다는 것이니 이 특종을 본 일본인들은 지금 흥분할 수밖에 없겠죠. 일본인들은 트위터에 도쿄올림픽 중지를 해시태그해서 속보로 계속 글을 올리고 있으며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이었구나. 아베가 조바심을 낼만하네. 제정신이 아니겠지. 올림픽 헌장 5조에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IOC가 단독으로 중지할 수 있다고 했다. 아베 정권만 못 본 척한 것이겠지. 최악의 타이밍에 중지가 되어서 막대한 배상금 청구를 당하기 전에 빨리 계약을 포기하자.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하면서 대회를 대신해줄 수 있는 나라를 찾아서 사정해보자. 일본은 도쿄올림픽 때문에 쓰러진다. 아베 정권은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해도 조작한다는 이유가 눈에 보인다. 라면서 세계적인 악재에 대한 검사를 일부러 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지적하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이제 취소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회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선도 못 치르고 세계인의 관심도 없고 세계 언론의 한 줄 뉴스에도 안 나오는 희한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3년 연속 세계 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기업 중에는 1위였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브랜드 가치 141억 달러로 세계 36위를 달성했고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가치에서도 아우디, 포르쉐를 제치고 6위를 달성했습니다. LG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세계 최대 가전업체인 미국 월프를 제치며 세계 1위 가전회사에 등극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경쟁해서 이기며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기업들을 위협하며 거세게 추격해오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한국과 비슷한 품목에서 경쟁했던 일본이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최근 LG 디스플레이는 전체 인원의 25%를 감축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동시에 탈 LCD를 선언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LCD를 중국 기업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저가 물량 공세로 삼성과 LG를 밀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BOE가 감산에 들어가고 초대형 공장도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다른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사카이 디스플레이도 공장 가동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LCD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과 LCD 패널 가격이 현금 원가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 보조금을 앞세워 LCD 패널 생산량을 급격히 늘렸던 중국 업체들은 스스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이 장악한 LCD 시장을 뛰어넘어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퀀텀 닷에 13조를, LG는 OLED에 3조를 투자하며 중국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 화웨이는 올해 초 삼성 갤럭시 폴드보다 먼저 폴더블 폰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화웨이는 삼성보다 2달 늦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을 택한 반면 화웨이는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폴딩 방식이 아웃폴딩보다 개발 난이도가 높고 내구성도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아웃폴딩 방식을 검토한 바 있었지만 버닝 현상과 내구성 때문에 포기했지만 화웨이는 이 기술을 선택한 것입니다. 일부에선 화웨이가 기술력이 없음에도 삼성을 의식하고 먼저 내놓으려는 과욕을 부린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폴더블 폰을 내놓았는데 이마저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 구글 앱을 설치 못하는 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불법적인 기술 탈취로 성장해왔다고 의심받는 화웨이는 미국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되었고, 이는 화웨이의 폴더블 폰이 국내용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실패작으로 끝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은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이 또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조선업체 중국 선박공업은 2017년 수주한 프랑스 LNG선을 2번이나 인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한국 업체의 수주가 예상되었으나 중국 업체가 10%나 싸게 가격을 제시하자 프랑스는 막판에 중국 업체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반 선박들과 다르게 LNG선은 고급 기술이 필요해 중국 기업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조선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가 수주 전략으로 수주를 따냈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품질이 낮을 뿐더러 납기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해 고객사들로 하여금 중국의 조선업계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전 세계에서 한국 조선업체들에게 LNG선 수주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선업의 불황도 예상되고 있고 선박 건조 시 환경 기준까지 지켜야 하기에 기술적인 경쟁력이 없는 중국 조선업의 붕괴는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굴기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저가 전략으로 한국 기업들을 추격해왔습니다. 심지어 기술 탈취라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은 과욕을 부린 나머지 심각한 부작용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 고사에 한단 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